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일반 화학 1, 2를 같이 함께할 조성재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반 화학을 같이 할 때 있어서 수강생 여러분들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등학교 시절에 문과를 공부를 해가지고 화학을 하지 않았다, 또는 수능에서 나는 화학을 선택을 하지 않았다, 또는 화학 분야를 전공을 하고 있는데 기초가 약해서 2, 3학년인데 그 위에 전공 과목을 얹게 됐을 때 상당히 좀 불안하고 실력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다, 또는 유학생 모두 환영합니다. 이런 분들이 모두 이 일반 화학 1, 2를 마쳤을 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강의를 충실하게 따라오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 강의를 충실하게 따라오시고 교과서인 줌달을 읽으셔야 합니다. 줌달이 아니더라도 옥스톱이라도 좋습니다. 부교재로 채택하고 있는 옥스톱이라도 좋고요. 줌달이든 옥스톱이든 한 교과서를 글자 하나를 놓치지 않고 차분하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공부를 하게 되면요, 책을 읽어 나갈 때 굉장히 막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습은 하지 않되 복습을 철저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마쳤을 때 화학 분야에 있어서는 절대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정도로 화학을 잘 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저는 약속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 강의는 가능한 용어 같은 것은 영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은 교수님들 분들도 다들 이제 미국에서 또는 유럽에서 유학을 하셨기 때문에 용어 같은 것들은 한자라든지 억지스러운 번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영문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영문으로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렇다고 또 해서 한국 학생들이 또 부담을 느낄 정도의 그런 수준의 또 용어를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준 정도의 영문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 화학 1에 대해서 간략하게 목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1은 일반 화학 1은 챕터 1부터 10일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1에서는 화학 기초, 자, 화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소개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챕터 2에서는 물질이라는 것이 가장 작은 단위가 이제 우리가 원자지 않습니까? 물론 그 원자를 깨면은 뭐 핵과 전자, 또 뭐 핵을 또 깨면 양성자, 중성자, 또 깨면 쿼크, 소립자 이렇게 나가는데요. 우리가 보통 가장 작은 단위는 이제 아톰, 원자가 되겠습니다. 그 원자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져 온 과학사죠. 히스토리에 대해서 그 소개를 드리고 거기에서 어떤 실험 결과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각종 그 발견이나 이런 것은 노벨상을 항상 수상을 해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 과학사에 대한 것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 양론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진짜 화학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지 풀이 이런 과정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화학 양론이라는 것은 화학이 반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햄버거를 만든다고 할 때 빵 2장이 있어야 되고요. 패티가 하나가 있어야 되고, 물론 더블 패티면 패티가 2장 들어가지만 양상추 몇 장 이렇게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 결국은 그 우리가 나중에는 배우시게 되겠지만은 몰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수별로 1대1, 1대2로 반응을 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또 우리가 배우게 되는 법칙 중에서는 배수 비례 법칙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일정 성분 비례 법칙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자만을 다룰 수는 없는 거죠. 가장 물질의 가장 특성을 지니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는 원자가 아니고 분자가 되는 거죠. 분자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폼팩터, 그러니까 기체가 되겠습니다. 기체가 응축이 되면 액체가 되고 그것이 더 응축이 되면 이제 고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모든 아주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라든지 화학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체로부터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기체에 대한 것을 배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체는
어떤 반응이라든지 어떤 변화를, 환경에 대한 변화를 주는 것인데 가장 우리가 손쉽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열화학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열화학, 보통 열역학이라고 하는데요. 줌달이 다른 책에 비해서 조금 독특한 부분이, 이렇게 같은 다른 책, 옥스톱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하면, 열역학이라는 것을 한 군데 두지 않고 열화학은 여기다 두고 또 열역학에 해당하는 부분은 또 뒤쪽에 이제 그 17장에 나오게 됩니다. 약간 찢어져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열화학이라는 부분에서 어드밴스드라고 해서 이 한 챕터 안에 그냥 다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하고 배우고 난 뒤에 17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뭐 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좀 배우는, 그래서 제가 이 챕터를 줌달에 그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은, 스트림은 줌달의 순서를 따라가되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왜 그렇게 했냐면은요, 열화학에서 깁스 프리에너지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깁스 프리에너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 때처럼 그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풀이 위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화학을 가장 망치는 지름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다루고 문제풀이는 나중에 하는, 그것이 이제 어떤 과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화학뿐만 아니라 과학이라든지 다른 분야에서도 용어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을 바로 내리고 그거에 대한 문제 연습 문제 풀이 이런 것들은 가장 나중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약간 좀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스트림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 챕터의 순서는. 자, 그리고 우리가 열화학을 한 다음에 이제 원자와 구조의 주기성 이런 건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 거죠. 주기율표라는 것이 결국은 원자들이 양성자가 늘어가면서 또는 같은 족에 따라서 어떤 유사한 특징이 있고 같은 주기에 따라서 어떤 특성들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니까 이것은 이제 주기율표를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자와 원자가 결합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결국은 결합은 전자가 하는 겁니다. 화학은 전자의 움직임을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모든 그 원자와 원자 사이를 결합을 다루고 결합에 있어서 그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이게 되는 것은 결국 그 사이에 있는 전자가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자가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느냐 또는 아주 공평하게 나누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유 결합이다, 이온 결합이다 또는 금속 결합이다 이렇게 결합의 특성들을 또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피탈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은 궤도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 궤도는 결국은 궤도 열차의 궤도, 다니는 길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피탈은 결국 전자의 구름의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전자가 다니는 길을 우리가 오피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 전자가 어떤 하나의 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약간 블러하게 이렇게 약간 퍼져 있는 형식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모두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은 그거는 현대 물리에서 다루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 화학에서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드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전자의 구름의 모양 이런 것들은 전자 구름의 모양을 보고 이거는 어떤 오피탈이다 이런 것들을 모두 알 수 있게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 화학을 저하고 같이 하시고 난 뒤에는 현대 물리까지도 아주 부담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교 역할까지도 제가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응축상이 나옵니다. 기체가 응축을 하면 1700배 내지 1800배 응축이 되면은 액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온도가 내려가서 더 응축을 하게 되면 이제 고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액체와 고체에 대한 것들이 나누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용매가 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원자나 이런 것들이 물에 들어갔을 때 이제 해리가 돼서 이온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액의 특성을 보는 것, 요까지가 일반 화학 1이 되겠습니다. 이제 일반 화학 2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반 화학 2는 이제 반응에 대해서 단순하게 한 분자의 특징이라든지 원자, 뭐 결합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반응을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지, 그 반응이 일어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반응이 일어날 때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2장에서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반응 속도론입니다. 이런 반응 속도론을 영어로 할 때는 이제 키네틱스라고 하죠. 얼마나 이것들이 빨리 일어날 건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언덕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이 반응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도 좀 결정이 되고요. 자, 그리고 화학 평형. 자,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요것은 한마디로 라지 K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반응 속도론, 우리가 이러면 키네틱스라고 해서 스몰 K를 쓰게 되고요. 이게 이제 속도 상수가 되고 여기서 요까지는 라지 K를 써서 평형상수 라지 K를 쓰게 됩니다. 라지 K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산과 염기에서는 라지 K가 특별하게 산에 대해서는 KA라고 쓰고요. 또 염기에 대해서는 베이스라고 해서 KB라고 쓰게 됩니다. 그리고 착이온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KSP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지만 이 K가 다르냐?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은 건데 어느 분야를 다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첨자, 그 아래 첨자를 그냥 붙일 뿐 전부 다 결국은 이 K에 관한 얘기다. 이것이 13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거고요. 자, 17장은 아까 제가 일반 화학 1에서 말씀드렸던 열화학에서 깁스 프리 에너지에 관한 것을 다루게 되는 것이 이제 17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기화학도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전기화학도 이 전기화학은 우리가 전기 도금을 하든지 배터리를 하든지 이런 것에 가장 기초가 되는 거고요. 요즘은 또 그 전기에 관해서 우리가 전기 자동차라든지 모든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서 쓰는 그 배터리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전기화학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전기화학을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핵화학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 이 주족원소 제가 강의 내용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20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주기율표를 다루던 그 부분하고 상당히 내용이 많이 겹치지만 여기에서는 현장에서 좀 다루는 각 원소가 어디에 사용되고 어디에서 채굴이 많이 되고 상당히 좀 그 현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화학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조금 데이터북 같은 그런 것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화학적인 상식 이런 것들을 갖추는 챕터가 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이금속과 배이화학. 자,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전이금속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 전이금속이 이름이 전이 트랜지션 메탈인지, 그리고 그게 결국은 전자의 오피탈 중에 D쉘과 F쉘에 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와 그런 특성이 왜 나오는지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되고, 마지막은 바이오 케미스트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유기화학 중에서 화학 중에서 유기화학, 그러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라고 하는, 그리고 핵산까지 하면 네 개를 우리가 빌딩 블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체뿐만 아니라 생체를 구성하는 기본 벽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빌딩 블럭이라고 합니다. 네 개를. 그럼 빌딩 블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빌딩 블럭들이 어떤 특성이 있고 그것들이 화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기화학과 유기화학은 나중에 화학을 좀 전공을 하시는 이 분들은 유기화학 1, 2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두꺼운 책을 다루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 챕터 하나에 넣기에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수박 겉핥기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유기화학 들어갔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가교역학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 물리로 넘어갈 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드리는 것처럼 유기화학도 마지막 장이라고 보통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강의도 안 하죠. 시간이 쫓겨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말고사에서도 다루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유기화학과 바이오케미스트리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생소하고 어렵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초적인 것들을 다뤄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오리엔테이션을 여기까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